안녕하세요. 어베인골프랩의 유성영입니다. 오늘은 할 작업이 뭐냐면, 아시는 지인께서 요 아이언이에요. 이거 7번 아이언이에요. 7번 아이언. 근데 길이가 좀 길죠? 38인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는 37.5인치인데 이거 실제로 이게 측정을 해보니까 38인치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거는 이제 나이각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그 회사들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대략 저는 요 37.5인치라고 나와 있는 기준으로 두고 이제 좀 피팅을 하려고 하는데, 아는 지인께서 이거를 저한테 의뢰를 하신 이유는 샤프트가 조금 강하다. 그래서 이제 좀 나이도 들고 하니까, 뭐 나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좀 부드러운 거를 좀 써보고 싶다고 해서 그 부드러운 샤프트로 이렇게 교체하는 작업을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어요. 저희는 원래 이제 저희 회사 자체가 이제 드라이버 전문이고 그 다음에 티타늄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저의 이 피팅하는 그걸 보시더니 혹시 아이언도 좀 해줄 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의뢰를 맡아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헤드를 다 분리를 할 건데요. 분리를 하고 새로운 샤프트. 네. 이거는 이제 스피더라는 이제 샤프트인데, 이 스피더가 이제 후지쿠라에서 나왔죠. 그리고 후지쿠라에서 나온 샤프트 중에서는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샤프트고, 그 다음에 그분 성향에 맞는, 그러니까 그분은 저랑 좀 잘 아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분 성향에 이렇게 맞는 샤프트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약간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가벼웠으면 좋겠다. 이거는 샤프트 아이언이긴 하지만 45i, 그러니까 45g이 나오는 샤프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운 샤프트죠. 그리고 물론 시중에는 그보다 더 가벼운 샤프트도 있긴 있지만, 그분 성향에 맞는 토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샤프트 CPM이라든지 무게, 이런 걸 여러 가지 이렇게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샤프트지 않나 싶어서 요 샤프트를 선택하게 됐고요. 얘는 SR이에요. SR.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SR이죠. 그래서 이거는 샤프트 측정을, CPM을 측정을 해보니까 한 320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헤드를 분리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팅건으로 헤드에 가열을 해가지고 일정한 온도가 올라와 오면은 에폭시 안에 있는 에폭시가 이제 어느 정도 경화가 되거든요. 그 적정한 온도에서 이제 힘을 가해서 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일단은 얘는 깨끗하게 헤드 분리를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그 큰 애로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보통 지금은 제가 작업을 다 해놓은 거라 나머지는 다 작업을 해놨는데 요런 샤프트에 웨이트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쇠 웨이트 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웨이트 봉이 샤프트에 다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샤프트 헤드를 제거를 할 때 이렇게 샤프트 봉이 같이 빠져서 나오면 좋은데 이 샤프트 봉, 이 웨이트 봉이 헤드에 껴져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참 힘들어요, 작업이. 그래서 열을 이제 좀 더 많이 가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빼내기는 하지만 이게 전체 아이언이 다 그렇게 껴져 있다면은 작업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고 땀도 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홈 보이시나요? 여기. 이걸 제가 처음에는 드릴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드릴로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보시면 이거는 웨이트가 6.8g 보이시나요? 이게 웨이트가 하나하나 다 그램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한 4.8g 이거에서는 5.9g 그럼 약 대략 6g 정도 되는 거겠죠? 요렇게 그램수들이 다 다른 그 웨이트 봉이 이렇게 샤프트에 들어가 있었는데 작업하는 게 이런 방법도 있어요. 헤드에 이게 아예 박혀가지고 나 이거 잘 못 빼겠다. 나 이거는 빠지지가 않는데 뭐 그 정도로 완전히 잘 접착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서는 최대한 안에 패럴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 다음에 그냥 그 에폭시를 바르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삽입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불안은 하겠죠. 그래도 이제 뭐 원래 기존에 있던 웨이트하고는 달라지진 않을 테니까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근데 나는 이거를 깨끗이 빼가지고 완전 100% 클린하게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나는 새로 작업을 하고 싶다면 저걸 무조건 빼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보여드리면 요 넓이 있죠. 이게 대략 6.6mm 나오거든요. 대략 이 외경이 6.6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샤프트 내경, 팀 내경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6.3 정도 나오는데 여하튼 간에 이 웨이트 봉이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던 샤프트로는. 근데 새로 들어가는 이 후지쿠라 스피더 샤프트에는요 보이시나요? 들어가질 않아요. 이렇게 들어가질 않아요. 사이즈가 맞질 않아 가지고. 수치로 보여드리면 거꾸로다. 으짜. 힘들어. 2.7. 2.7이 아니라 5.6.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어느 정도 0. 몇 미리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작아서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빼고 새로 무게를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 비교해도 보이시나요? 이 내경의 차이가? 요 기존에 껴져 있던 건 내경이 좀 더 넓지만 새로 장착할 거는 내경이 어느 쪽으로 해서 보여야지 알 수 있지? 뭐 이렇게 대충 보시면은 나오죠.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웨이트, 스윙 웨이트를 바꿔주는 이 봉을 빼는데 엄청 애먹었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게 보통 납으로도 나오는데 이거는 납이 아니라 구리. 요건 구리 재질이고요. 요건 구리 재질이고 이거는 거의 뭐 스테인리스에 가까운 재질인 것 같아요. 스테인리스는 아니면은 상당히 쬐끔한데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아까 거의 8g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7g. 얘는 구리로 만든 거는 5g. 이렇게 크기와 차이가 나지만 어떤 재질로 만들어냐에 따라서 웨이트도 무게가 다르다. 그래서 요거를 빼는데 참 애를 먹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샤프트에 이 웨이트 이 봉을 저는 삽입하는 거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한 가지 좋은 점이 작업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어떻게 업무적으로는 더 효율성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거를 웨이트 봉을 이거를 삽입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이걸 사용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자 보세요.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 비교해서 보세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는 즉 샤프트가 헤드에 들어갈 때 여기 꼬다리 있죠? 여기 꼬다리, 요 꼬다리 요만큼 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덜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샤프트를 길이를 맞추고 그렇게 하려면은 길이를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재단을 할 때 요 웨이트 넣은 만큼 깊이가 덜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샤프트는 그만큼 덜 들어간 상태에서 재단을 한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뭐 길이가 이건 38인치 이건 37.5인치라고 맞지만 다 샤프트를 빼고 웨이트 봉도 다 제거한 상태에서 샤프트를 재면은 그 길이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건 전 약간 예민할 수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샤프트 잘라진 만큼 어느 정도 뭐 오차의 범위는 허용이 되긴 하지만은 그만큼 샤프트의 이 특성이 조금 바뀔 수도 있죠. 팁을 자르느냐 바트를 자르냐에 따라서 샤프트의 강도도 약간 달라지는데, 저 웨이트 봉 집어넣은 길이만큼 뭔가 어딘가가 변화를 준다는 거는 저는 이 좋은 샤프트의 특성을 좀 잘 못 살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저걸 좀 추천하지 않고, 뭐 이렇게 이제 뭐 마루망에서 나온, 이거 마루망이거든요. 마루망에서 나온 제품인데, 마루망에서 이렇게 좀 뭐 대형 브랜드나 아니면은 뭐 소형 브랜드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게 제품에 퀄리티 있게 나오는 그런
고급 제품들, 그런 건 좀 가격대가 좀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런 제품들은 이 호젤의 깊이도요, 일괄성이 있어요. 어떤 거는 보통 3.5mm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3.5 깊이가, 직접 재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3.54mm.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6번 아이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7번 아이언 같은 경우, 얘는 조금 다르네요. 얘는 3.28. 근데 3.28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3.28. 이거는 제가 아까 작업하면서 아직 덜 깎아서 그러고, 이거는 좀 더 깊이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얘도 3.59. 얘도 3.54. 이런 식으로 이 호젤 깊이가 어느 정도 다 일괄성이 있거든요. 저거는 아마 3.2 나왔으면은 제가 아마 저거를 드릴로 아직 깨끗하게 안에까지 다 못 판 걸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마저 작업을 할 거고요. 보통 이제 3.5mm로 나오는데, 얘가 들어가면은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깊이가 달라질 만큼 샤프트도 그만큼 더 커팅을 해야 되니까 샤프트의 특성이 바뀔 수 있다. 이거 미리가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요거 가지고 뭐 샤프트의 특성이 많이 바뀌겠어 라고 하지만, 얘가 일괄성 있게 다 이 높이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무게에 따라서 요 높이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꼬다리 높이 있죠? 꼬다리. 요 꼬다리, 요거가 다 달라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 깊고요. 무게가 적게 나가는 건 얇고요. 그 다음에 또 재질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 높이가 또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클럽의 특성에 맞게끔 밸런스를 핏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그래서 저는 작업도 빡세고, 물론 뭐 어셈블리 하는 작업은 안 빡셀지 몰라도 리페어하는 작업은 굉장히 빡세거든요, 이런 웨이트공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추천하지 않고, 저희 제품은 저희 어베인 드라이버나 저희 어베인 유틸리티 우드 절대 웨이트 안 씁니다. 저희는 웨이트 안 써도 일괄성 있는 무게를 맞출 수 있게끔 다른 장치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게 제가 오랫동안 피팅을 해오면서 느껴왔던 그런 노하우가 저희 제품에 모두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제품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마저 좀 작업 좀 할게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겠죠? 많이 나와요.
보이시나요? 정확하죠? 3.5mm. 3.5. 아까 제가 작업을 보여주려고 너무 대충 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저는 이거를 드릴을 팔 때 두 가지 타입으로 봐요. 두 가지 타입. 하나는 얘가 뾰족한 거, 하나는 평평한 거. 이렇게 두 번을 하는데, 얘는 아까 이물질을 파내는데 쓰는 거고요. 얘는 이걸 파면은 요 모양대로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에 호젤 안에. 그래서 얘 평평한 걸로 다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샤프트가 뾰족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호젤도 이렇게 평평하게 맞춰주는 작업을 이렇게 얘로 이렇게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릴을 두 번 사용하죠. 물론 이렇게 그냥 이런 걸로 한 번에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제 성격이라 드릴은 하나고 작업은 두 번 해야 되고, 그러면은 드릴을 두 개를 갖다 놓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드릴 날을 갈아서 두 번 왔다 갔다 한다던가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 작업 공간이 넓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드릴 두 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로 해서 제가 좀 귀찮더라도 날을 바꿔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된 것들은 이제 일단 1차 작업은 이제 끝났어요. 헤드, 호젤 안에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거랑 이런 웨이트를 맞춰주기 위해서 웨이트 봉이 삽입되어 있는 거, 이것들을 다 제거해 줬고, 헌 샤프트는 한쪽에다 몰아놓고 이제 새 샤프트로 이제 작업할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새 샤프트로 작업해야 될 게 이 팁을 다 까야 돼요. 다 까가지고 요게 특성에 맞게끔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가서 장착을 해. 생각보다 이쪽으로 보여드리면 잘 보여지려나? 이쁜데요? 이게 헤드가 약간 청빛 검은색에서 약간 보랏빛이 나는 약간 청빛이 나는 그런 헤드인데, 이게 샤프트가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어울릴까라고 고민을 좀 했는데, 지금 잠깐 껴봤는데 이쁘네요. 이거 작업이 완성되면은 어떤 모양이 나올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얘 신기해요. 여기가 안에 깊게 파였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이나? 보이나? 여기 깊게 파였잖아요. 그리고 거의 바닥도 굉장히, 소울도 굉장히 넓어요. 네. 이 제품은 관용성 하나는 진짜 좋을 거예요. 그냥 약간 미스샷을 하더라도 방향성을 어느 정도 보정해 줄 수 있게끔 분사각을 최대한 뒤로, 아이언이지만 뒤로 많이 이렇게 빼놓은, 이렇게 보면은 분사각을 최대한 뒤로 많이 빼놓고, 그 다음에 이 토우 쪽에 좀 더 넓으면서 이 약간 관성의 힘을 좀 더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게끔, MOI라고 그러죠. MOI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거의 유틸리티화 시킨 아이언인 것 같아요. 역시 마루망은 쉽게 칠 수 있게끔 나오는 거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제품은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좀 이 손맛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예민한 거는 좀 아닌데, 약간 내가 샷을 했을 때 좀 더 이렇게 샷감을 좀 더 중요시하는 분들은 이런 거 못 써요. 둔해서. 이거는 감이 되게 둔하거든요. 관용성이 좋은 만큼 감이 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게다가 얘는 지금 재질이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의 질문. 여기 보면은 아까 다양하죠. 물론 이 셋대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길이도 아니고 무게가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원래 가장
이 물리적으로 그냥 체계적으로 나온다 하면은 이 길이에 이 헤드의 무게면 장착하면은 나와 있는 스윙 웨이트는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각자 다른 웨이트를 다 집어넣었을까요? 그것은 제조 과정에서 아무리 이 헤드를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재료를 써서 똑같이 만든다 하더라도요, 허용치라는 그 범위가 있어요. 이게 보통 아이언 같은 경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아마 3g 정도 하면 될 거예요. 그 허용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은 예를 들면 얘는 예를 들어서 300이라고 칩시다. 그냥 무게 재보죠. 얘는 지금 6번 아이언이에요. 6번 아이언이 250g이 나오는데 지금 이 제품은 250g이 나오지만 또 이거에 또 다른 제품은 253g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이거에 또 다른 제품은 또 247g이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3g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조합 따지면 6g이거든요. 그러면 6g의 만큼에 대한 편차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작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웨이트를 이게 인위적으로 넣어가지고 일괄성 있는 스윙 웨이트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웨이트 봉을 삽입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생산 공장의 어쩔 수 없는 하나의 단점이에요. 단점? 단점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250g이라 해서 일괄성에서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모두 250g을 만들 수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했다면은 그만큼 단가는 더 올라갈 거예요. 100개의 제품에서 250g의 제품이 만약에 10개가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90개의 제품들은 다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00개를 만들어낸 금액 대비 이 10개의 가격을 10개의 제품으로 그 가격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검수 과정 한다고 그러는데 검수 과정이 검수 이 과정이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제품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아무리 장인이 만든 제품이라 한다 하더라도 장인이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장인이 그만큼 꼼꼼하게 하나하나 무게를 다 재고 하나하나 손땀 한 땀 한 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력도 낮고 많이 뽑아낼 수 없잖아요. 하루에 뽑아낼 수 있는 수량이 있으니까 굉장히 생산 개수도 적고 그 다음에 제품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무게 재면 안 맞는 제품들은 다 제외시키다 보니까 그만큼 회계성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검수 과정 아니면 장인이 직접 한 땀 한 땀 만든 그런 제품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는 6번하고 7번하고 무게 차이가 6g 6g 차이 나네요. 6g 차이 나면은 길이가 0.5인치에 2, 3g 스윙 웨이트가 2, 3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웨이트 헤드 쪽의 웨이트는 2g에 한 포인트가 바뀌어요. 그러면 6g이면 3포인트잖아요. 그러면은 얼추 0.5인치가 좀 짧아지는 제품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스윙 웨이트가 어느 정도 맞는다는 거죠. 얘는 264g 8번은 264g 얘는 256g 그러면 이거는 약간 10g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12g 차이가 나네. 그러면 오히려 얘는 그램 수가 6g에서 12g과 6g의 차이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 웨이트에서도 무게가 무거웠던 거 이게 아마 여기에 들어가서 밸런스를 맞춰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 5번하고 6번하고 7번하고는 무게가 잘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8번은 무게가 차이가 12g 차이가 나네요. 얘는 또 273g. 그리고 헤드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번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램수는 더 올라가야 되겠죠. 얘가 8번이 약간 무게가 가볍게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251, 250, 아니다. 제가 잠깐 계산을 잘못했네요. 264, 8g, 8g 차이 나는 거고, 8g 정도는 괜찮아요. 8g 정도는. 제가 머리가 좋지 않은 관계로 무게를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냥 이거 빼는 것까지 작업을 이렇게 그 호젤 청소하고 그 다음에 샤프트 요거 하는 것까지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다 들어가겠네요. A 299g. 얘가 300g 나오네요. 300g 나오면은 얘가 A거든요. A 얘가 300g이거든요. 300g이면은 기본 드라이버, 그러니까 일반 공인 드라이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텔러메이드, 타이틀리스, 캘러웨이, 보통 R 스펙, 요즘은 R은 좀 많이 가벼워졌다. 그냥 S는 좀 무겁고 SR. 그러니까 보통 이 드라이버 기준 표준 무게가 300g 내외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는 좀 웨이트가 좀 있는 게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S70, 그러니까 7S 쓰는 사람들이 대략 한 315g에서 320g 정도 쓰고, 좀 S라고 하더라도 나는 한 5S 정도 이렇게 좀 쓰는 거, 좀 가벼운 거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대략 한 300g에서 한 305g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헤드가 다 이렇게 슬리브가 있는 헤드들, 요렇게 지금 이거 타이틀리스 예전에 나왔던 910이거든요. 근데 얘 보면은 보이시나요? 헤드 깨진 거? 요 부위가 보이려나? 보이시나요? 여기 헤드 깨진 거? 이거 헤드 깨진 거 보이시죠? 여기에 헤드 깨진 거 보세요. 타이틀리스도 헤드는 깨져요. 티타늄이기 때문에. 티타늄은 이 복원력이 워낙 좋은 금속 소재다 보니까 계속 맞았던 부위가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트럼펫링 효과를 내다 보면은 그 부위가 크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헤드들은 이렇게 슬리브가, 지금 이제 슬리브를 제가 빼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슬리브가 들어가 있는 장착되어 있는 헤드들은 기본적으로 헤드가 무겁게 나와요. 왜냐면은 이 헤드 무게만 해도 193g인데 여기서 슬리브가 보통 한 10g에서 좀 많게는 20g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93g에서 10g을 더해도 203g. 만약에 거기서 15g, 어느 정도 절충해서 15g 정도 해도 벌써 210g 정도 되는 그런 헤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무거워요. 그래서 헤드 무게에 따라서 또 전체적인 총 클럽의 토탈 웨이트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슬리브가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웨이트가 아까 말했던 표준 300g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기술들이 하도 좋아서 지금 300g 이내로 계속 이렇게 만들려고도 이제 많은 회사들이 노력을 하는데, 보통 드라이버는 300g 정도 된다. 그런데 요거 하나에 300g.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보통 드라이버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이언이 생각보다 무거워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언이 짧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드라이버가 제일 무겁지 않냐 막 이렇게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말씀들 가끔씩 하시는데, 원래 제일 무거운 거는 골프 클럽 중에서 제일 짧을수록 무겁다. 그래서 퍼터가 제일 무거운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엔 웨지. 웨지가 그 다음에 무겁다. 아이언 중에서 제일 가벼운 건 이렇게 그 제품에 나온 것 중에서 제일 긴 아이언이 가볍다 라는 거고요. 이제 작업은 지금 오늘은 이 패럴 청소했고 샤프트 했고 그리고 요거 하는 작업 지금 하기 전에 아까 헤드 그람수 적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 헤드 요거 했을 때 제가 안 보였겠구나. 그래서 제 작업장 좀 지저분하죠. 많이 좀 정리를 한다고는 하긴 하는데 작업장이 조금 지저분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잠깐 뒤돌아서 요거 헤드 그람수에 따르는 그람수 차이를 각 번호별로 좀 체크 좀 할게요. 이거는 PT가 잘하려면은 산수를 잘해야 돼요. 다 산수에서 비례되는 거기 때문에 수학이 사회에서 얼마나 쓸모 있는지는 전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타입도 아니고 그런데 저도 이제 계속 운동만 해왔던 사람이라 그래서 수학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산수는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산수 잘하세요. 산수. 여기서 역시 이 마루망의 기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해봤는데 6번하고 7번하고 그램수 차이는 6g, 7번하고 8번하고는 8g, 그리고 8번하고 9번하고는 9g,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하고도 9g, 그 다음에 10번하고 피칭까지는 10g.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그램수가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건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어떤 제품들은 번호가 막 그러니까 높은 번호인데도 오히려 낮은 번호보다 더 가벼운 것도 있었어요. 그런 건 되게 머리 아파지는 클럽인 거거든요. 피팅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오히려 얘처럼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램수가 올라가는 게 오히려 피팅하기에는 더 좋고, 왜냐면 피팅하기 좋은 게 이 밸런스를 맞추기가 더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 에러. 피칭과 A 사이에서는 7g. 제가 방금 말한 거죠. 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만 따지면 P하고 A하고 똑같이 10g이 차이가 난다던가, 그러니까 그램수가 같다던가, 그러니까 그램수가 10g, 그 10번하고 피칭하고의 그램수랑 같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작아져 버렸어요. 얘는 좀 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얘는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제가 이거 왜 집어게요? 이게 A 보이시죠? A 이거 왜 집어게요? 얘는 피칭이죠. 피칭하고 A하고는 아까 그램수가 얘가 292, 얘가 299.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얘가 302가 나오는 게 가장 좋았죠. 근데 302가 안 나오고 그거보다 적은 7g 299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은 얘 두 개 다 웨지잖아요. 웨지면은 보통 길이가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 사제 클럽,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에서 파는 따로 뭐 보키 웨지나 포틴이나 뭐 클리브랜드라든가 뭐 아니면 캘러웨이나 조스 이런 웨지 같은 경우에서는 52도든 56도든 길이가 같아요. 그런데 얘도 그렇게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같은 웨지 종류이기 때문에 세팅한 길이를 같이 맞춰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램수로 최대한 밸런스를 맞추려면. 그런데 얘는 약간 좀 다른 클럽이잖아요. 일반 웨지랑 좀 다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약간 유틸리티화 시킨 그런 아이언 헤드잖아요. 얘도 A라고 해도 거의
이렇게 포켓이 엄청 깊은 이런 식으로 형태로 나왔고요. 그래서 길이를 같이 맞춰서 밸런스를 피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얘는 길이로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왜냐? 보이시나요? 요 호젤의 모양이 깊이가 다르죠? 이쪽으로 보여드려야 되나? 제 얼굴? 다르죠? 얘가 더 깊어요. 깊다라는 거는, 즉 샤프트를 3.5, 얘 얼마나 나오죠 볼까요? 보니까 안에 깨끗이 잘 청소되어 있네요. 3.5. 아까 이거 다 보여드렸던 거 3.5라 그랬잖아요. 깊이가. 얘는 깊이가 4.3. 깊이가 더 깊어요. 그래서 작업을 충분히 길이로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왜냐면 얘는 더 깊이 들어가니까요. 이 아니면은 3.5를 집어넣고 밑에는 약간 여유 있는 공간을 저런 웨이트 봉으로 해서 맞출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모자란 그람수를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좀 더 작업의 영역대가 좀 더 넓다. 그래서 좀 더 가볍게 나와도 얘는 A로는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제품, 이 아이언에 나와 있는 이 제품들의 전체적인 클럽 성향은 좋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샤프트를 이제 깎아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후지쿠라 샤프트 되게 많잖아요. 많은 회사 중에서 어느 샤프트가 제일 브랜드가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저는 뒤도 안 들어보고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후지쿠라. 제가 뭐 후지쿠라랑 뭐 연관 있는 건 전혀 없고요. 후지쿠라가 이 샤프트를 만드는 기술 중에서 이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회사예요. 특허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많은 회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웃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웃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데, 요거 있죠, 요거 빨간 라인. 이 빨간 라인이 뭐냐면은 이 스파인을 맞춰놓은.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빨간 라인이, 지금 제가 빨간 라인 맞추는 걸로 정면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로고가 있잖아요. 얘네는 요거를 스파인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로고 제작을 해요.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쭉 내리다 보면은 스피더, 요게 이 로고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네는 이 스파인에 맞춰서, 스파인이라는 거는 이 뼈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샤프트를 필름지를 한 장 한 장 한 장 말 때 그 말 때마다 이 겹치는 부위, 그거를 이제 사람 척추와 같다 그래가지고 스파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샤프트에도 그런 스파인이 있는데 그 제일 굵은 뼈대 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페인팅을 한다. 이거 뭐 되게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 스파인을 맞춰놓고 페인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꼼꼼하게 못해요. 그리고 얘네는 이 홀리그램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이 샤프트에 대한 정보가 이 홀리그램 요 바코드 있잖아요. 이 바코드에 보면은 특성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좋죠.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파는 거는 다 메드 인 재팬. 후지쿠라도 회사가 워낙 세계적인 회사다 보니까 회사가 뭐 이렇게 베트남에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베트남에 있는 공장들은 이 스톡 샤프트라 그래가지고 그냥 보통 브랜드에서 요구하는 뭐 타이틀리스트나 아니면은 뭐 캘러웨이나 뭐 텔더메이드 뭐 이런 대형 브랜드에서 우리 이 스피더로 샤프트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뽑아 주시오 하는 거는 일본에서 거의 안 만들어요. 다 베트남에 있는 대형화되어 있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버려요. 그래서
스톡 샤프트보다는 이렇게 애프터마켓에서 파는 샤프트가 훨씬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느 게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좋겠죠. 한 땀 하나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드는 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이렇게 장인의 손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제품들이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스타 샤프트는 대형에서 막 이렇게 막 대량 찍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장착해서 나오는 건데 뭐 좋겠어요. 그래서 스톡 샤프트는 값어치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비밀인데 말씀해드려도 되나? 스톡 샤프트에 나오는 스피더랑 애프터마켓에서 나오는 스피더랑 제원이 약간 다릅니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제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홍보를 할 때는 샤프트 스피더에 대한 특성, 이 홍보를 할 때는 그걸 하죠. 요거에 나와 있는 제원으로 홍보를 하겠죠. 성능을 그 홍보할 때는. 그런데 스탁 샤프트로 들어가 있는 스피더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제원이랑 다르기 때문에 얘랑 샤프트가 똑같은 샤프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은 이렇게 그냥 애프터마켓에서 파는 샤프트를 브랜드 회사 자체적으로 아예 헤드를 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그걸 보시면 되세요. 샤프트 이 페인팅에 들어간 로고에 그 회사 브랜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회사 샤프트에 로고가 들어가면은 그거는 100% 스탁. 근데 만약에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져 있다던가 뭐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는 애프터마켓의 샤프트일 확률도 높죠. 그리고 후지코라는 애프터마켓 샤프트는 100%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샤프트 잘라낼 때 재단할 때 물론 없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일단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정보까지는 그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재단하는 거는 오늘은 시간이 조금 많이 늦어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막 일하고 작업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밤이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10시 반이 넘었어요. 내일도 일이 많아가지고 오늘 웬만하면 다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방송 키고 이렇게 촬영하고 방송이 아니라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아마 영상 올릴 때는 제가 지금 오늘 한 거랑 그 다음에 또 작업하는 거랑 다 한 번에 붙여서 업로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헤드 분리하는 거와 샤프트 특성, 그 다음에 왜 이런 웨이트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 팁 클린하고 연필깎이처럼 이렇게 깎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팁 클린하고 밸런스 맞추는 것까지 해서 작업하는 거를 좀 최대한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끔 하고, 또 오늘처럼 또 중간중간에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정보가 있으면 또 계속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베인골프랩의 유성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